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밸류에이션 학장 다모다란 교수님의 최근 나이키 기업 분석 자료에 대한 리뷰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이키 기업 가치 평가의 큰 부분은 나이키 브랜드 가치로 대변된다고 설명하는 다모다란 교수님. 이를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우선 브랜드 가치와 기업 밸류에이션의 연관성을 다음 차트를 통해 설명합니다. 평소 다모다란 교수님의 기업 밸류에이션 강의를 경청하신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기업 가치 평가의 6가지 초석들. 첫째, 연매출 성장률. 둘째, 영업이익률. 셋째, 재투자 비율. 넷째, 사업 실패 리스크.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종합되는 기업 할인율.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이들 6가지 기업 밸류에이션 초석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띈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첫째, 연매출 성장률. 소비자들은 잘 알려진 브랜드를 믿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매출 성장력 및 업계의 시장 점유율 확장이라는 긍정적 기업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영업이익률. 소비자들은 높은 브랜드 파워 때문에 다른 경쟁 제품들보다 더 높은 가격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 및 해당 업계 내 높은 수익성 지표라는 기업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재투자 비율. 기업의 지속적 사업 성장력을 위해서는 꾸준한 재투자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마케팅 비용 등 적은 재투자 전략으로도 기업 성장력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이는 곧 기업 비용 전략에 따른 효율적인 수익성 마진 향상이라는 기업 가치로 확인됩니다. 넷째, 사업 실패 가능성이 낮을수록 이는 곧 높은 기업 가치로 재해석됩니다.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스코, 월마트, 아마존 등 업계 높은 브랜드 파워를 지닌 블루칩 기업들은 흔들림 없는 매출 성장력을 입증했던 시장 이벤트를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자본 비용은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지분 가치에 투자하면서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브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사업 실패라는 리스크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낮은 자기자본 비용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다시금 낮은 기업 할인율과 높은 기업 가치로 종합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부채 비용은 기업이 사업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회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부실 기업일수록 채권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며, 반대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지닌 블루칩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리스크를 반영하기에 낮은 부채 비용 및 높은 기업 가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브랜드 가치는 기업 가치 산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정치입니다. 브랜드 평판이 좋은 기업의 제품은 더 많은 세일즈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는 곧 매출 향상 및 기업 성장력에 긍정적 임팩트를 가져오겠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는 곧 높은 마진을 의미, 또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즉 사업 실패 리스크 요소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높은 브랜드 가치는 곧 해당 업계 내 라이벌 기업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격 결정력을 부여합니다. 유사한 제품일지라도 브랜드 가치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케 하는 가격 결정력을 의미하죠. 한 가지 예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유명 진통제 브랜드 타이레놀 약을 소개합니다. 왼쪽 이미지는 일반 제너릭 약품 진통제 브랜드, 오른쪽 이미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통제 하면 연상되는 타이레놀 브랜드. 약 성분이 거의 동일한 다음 두 가지 진통제,
그러나 제너릭 진통제는 한 통에 10.49센트, 타이레놀 브랜드 진통제는 12.99달러. 소비자는 똑같은 진통제일지라도 단지 유명 타이레놀 브랜드라는 이유로 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제약회사의 영업마진이 일반 제너릭 약품회사의 마진보다 높은 수익성 지표를 이끌어내는지 종합 분석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브랜드 기업 예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유명 탄산음료 브랜드 기업 코카콜라 밸류에이션을 분석합니다. 다음은 다모다란 교수님의 코카콜라 기업 밸류에이션 가치 산출 테이블입니다. 2024년 10월 초 한 주당 72.28달러에 평가받는 코카콜라의 실제 주가. 반면에 다모다란 교수님이 DCF로 산출하신 한 주당 65.16달러 코카콜라 내재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카콜라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약 11%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DCF 산출 가정치들 중 하나는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영업 마진율입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최근 영업이익률은 29.73%로서 이는 탄산음료 스낵 업계 평균 수익성 지표 16.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코카콜라 기업이 보유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종합 분석입니다. 현재 코카콜라 시가총액은 281.15 빌리언 달러. 다모다란 교수님은 코카콜라 시가총액 중 얼만큼이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에 해당하는지 다음 분석 자료를 통해 설명합니다.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방금 설명드린 코카콜라 시가총액 281.15 빌리언 달러를 나타냅니다. 왼쪽 첫 번째 네이비색 막대 그래프는 제너릭 탄산음료 브랜드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시가총액입니다. 즉, 코카콜라의 연매출 성장률 6%와 기업 할인율 7.42%를 동일하게 적용한 다음 오로지 영업이익률만을 코카콜라가 누리는 29.73% 마진율이 아닌 제너릭 탄산음료업계의 평균 마진율 6.92%를 통해 산출한 기업 가치가 곧 51 빌리언 달러입니다. 두 번째,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탄산음료업계 브랜드 기업들, 즉 펩시, 닥터페퍼 등 탄산음료 브랜드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코카콜라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역시나 코카콜라의 연매출 성장률 6%와 기업 할인율 7.42%를 동일하게 적용한 다음 오로지 영업이익률만을 코카콜라가 누리는 29.73% 마진율이 아닌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 16.71%를 통해 산출한 기업 가치는 98.8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 현재 시가총액 281 빌리언 달러 중 앞서 살펴본 제너릭 음료업계의 마진율로 산출된 50 빌리언 달러와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 업계 평균 마진율로 산출된 98.8 빌리언 달러를 제외한 약 131 빌리언 달러, 즉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오로지 코카콜라라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통해 산출되는 기업 가치라고 다모다란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즉, 높은 브랜드 가치를 통해 구현된 가격 결정력은 코카콜라에게 29.73%라는 높은 수익성 지표를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높은 수익성 지표는 고스란히 높은 기업 가치로 재산출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바꿔 말하면 곧 나이키 기업 가치의 큰 부분은 나이키 브랜드 가치를 통해 입증되며 현재 기업 최대 위기에 봉착한 나이키에게는 과거 전성기 시절 나이키 브랜드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업 우선순위라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제약업계 타이레놀 브랜드 파워와 탄산음료 브랜드 업계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 그 다음으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발 의류업계 내 나이키 브랜드의 현 주소를 집중 조명하고 계십니다. 나이키 브랜드가 나이키 기업 펀더멘털 지표들에 어떠한 기여도를 연출했는지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 차트를 통해 설명합니다.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나이키 기업이 속한 운동화, 신발, 스포츠 의류업계 평균 마진율을, 그리고 네이비색 막대 그래프는 나이키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트렌드는 나이키의 수익성 지표는 업계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다는 점입니다. 다음 테이블에서와 같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업계 평균치 11.68% 대비 같은 기간 내 나이키 평균 수익성 지표는 13.33%로 약 1.65% 높은 마진을 달성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에도, 2014년부터 2019년에도, 2019년부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매 기간 평균 1.5%에서 3% 이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바로 이 부분이 나이키 브랜드의 높은 가격 결정력으로 종합됩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난 18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나이키의 명성은 2023년 무너져 버렸으니 바로 업계 평균 마진율보다 나이키 수익성 지표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나이키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라면 지난 5년간 마진 차이가 줄어든 것을 문제 삼겠으나 그 하락의 거의 대부분은 2023년 회사 기업 위기 상황으로 종합되며 그 결과 나이키 기업은 최근 CEO 교체라는 파격적 시장 이벤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 나이키 기업에서 내쫓겨진 전 나이키 CEO 존 도나호에게서 그 책임을 추궁해온 나이키 주주들은 결국 은퇴 이전까지 오로지 나이키 기업에서만 충성을 다했던 나이키맨으로 통했던 엘리엇 힐을 신임 CEO로 전격 스카우트한 나이키 기업 결정에 크게 환호하는 듯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 나이키 기업 가치를 산출한 테이블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4% 성장률과 13.36% 평균 마진율로 산출된 나이키 기업 가치는 한 주당 91.75달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97% 성장률과 12.6% 마진율로 산출된 나이키 기업 가치는 한 주당 80.03달러.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기준 최근 12개월 3% 연간 매출 성장률과 13.15% 마진율로 산출된 나이키 기업 가치는 한 주당 68.27달러. 왜 나이키가 최근 CEO 교체를 서둘렀는지 그 이유가 다음 테이블을 통해 관찰되는데요. 전 나이키 CEO 임기 기간 동안 매출 성장률은 8%에서 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를 감지한 시장은 나이키 주가를 한 주당 70달러 수준의 평가, 마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나이키는 연평균 3% 미만의 느린 성장률이 예측된다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임 CEO 교체 소식에 한 주당 89달러로 폭등했던 나이키 주가 연출 상황에서 과거 나이키맨으로서 나이키 기업에서 평생 커리어를 바친 나이키 신임 CEO 엘리엇 힐은 과거 기업 전성기의 높은 성장률과 마진율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로 재해석됩니다. 다음은 2024년 올 들어 10월까지 나이키 주가 흐름입니다. 2024년 새해를 한 주당 110달러에서 맞이했던 나이키 주가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23% 주가 하락세를 경험하면서 한 주당
$82 수준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CEO 교체 소식 당일 주가 회복세는 나이키 주가를 한 주당 $90까지 회복시켰으나 이후 주가 모멘텀을 잃어가면서 $80 초반 수준으로 회귀 중입니다. 마치 엘리엇 힐 신임 나이키 CEO 교체 소식 당일 연매출 성장률 8.4%와 수익성 지표 14% 이상을 예측했던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이후 한 달 만에 연매출 성장률 6.9%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한 주당 $80 초반으로 회귀한 듯 보여집니다. 지난 2023년 나이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키 브랜드 가치 훼손에 경각심을 울린 중요한 한 해라고 다무다란 교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나이키는 기존 오프라인 스토어 판매 전략에서 온라인 디지털 판매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2022년 기업 총 매출의 43% 이상을 나이키 디지털 플랫폼에서 창출하게 됩니다. 물론 자가격리 시장 상황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응답했다는 시장 반응이었으나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이키 브랜드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했던 오프라인 쇼핑센터, 신발 매장과의 파트너십을 등한시한 결과 현재 나이키 브랜드 훼손을 초래한다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가 창출하는 희소성 가치 전략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나이키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 등 나름 나이키 브랜드의 희소성 가치를 잘 유지해오던 나이키 기업. 그러나 전 CEO 임기 기간 동안 한쪽으로 지나치게 추진된 나이키 디지털 판매 전략은 한정 판매 전략이 아닌 박리담의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이키 브랜드의 희소성 가치를 철저히 훼손했다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이키는 젠지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호카, 뉴밸런스 등 라이벌 기업들에게 기존 시장 점유율을 철저히 잠식당하게 된 것이죠. 과연 나이키는 기업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기존 나이키 브랜드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다음 기업 사례들이 입증한다는 다무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 브랜드 전성기 시대를 이끌던 크록스 신발 브랜드는 2000년대 말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함께 바닥을 쳤으나 이후 유명 셀럽들의 노이즈 마케팅을 중심으로 다시금 성공적인 브랜드로 재부활 중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장난감 브랜드 업계 넘버원 레고 역시 기업 실적 악화 상황에 직면, 결국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모두 매각한 후 오로지 주력 사업이었던 장난감 블럭 제조에 다시 집중하면서 오늘날 최고의 장난감 조립 브랜드 기업으로 재성장 중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이번 분석에서 나이키 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DCF 밸류에이션 결과를 본다면 현재 한 주당 $80에 평가받는 나이키 주식은 여전히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이시며 이는 곧 나이키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으셨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나이키 주식을 보유해온 저로서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나이키 주식 매수 추천을 은근히 기대해 본 바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겠으나 중장기적 가치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나이키 기업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관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명 밸류에이션 학장 다모다란 교수님의 최근 나이키 기업 분석 자료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